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는 물 마시는 법에 대해서 피부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물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무기염류와 탄수화물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물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신생아는 한 70%, 성인 남성은 한 60%, 성인 여성은 한 50% 정도로 최소 몸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체내 혈액량이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이 혈액순환이 좀 개선되고, 피부적으로는 피부 보호 장벽인 지질층, 피부 장벽에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층이 있거든요. 이 지질층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 엘라스틴이라고 하죠. 이러한 생성 촉진을 통한 피부 탄력 개선, 그리고 피부 온도 하락으로 인한 피지 분비 감소에 따른 여드름과 기타 트러블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함에 따른 주름이 발생하고, 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피지가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피지 분비를 보상성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여드름과 트러블이 늘어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좋은 피부 조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권장하는 1일 적정 물 섭취량은 하루에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로, 200ml의 용량의 컵 기준으로는 한 8잔에서 10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이건 평균 권장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개인별 적정 섭취량을 구하는 게 좋은데, 구하는 공식은 내 몸무게에서 곱하기 33을 해서 나왔었을 때의 그 값을 밀리리터로 했었을 때의 결과값이 개인별 권장 1일물 섭취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몸무게가 75이니까 75에다가 33을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0ml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500ml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평균 권장량보다 내 몸에 맞는 권장량을 섭취하여서 효과를 높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피부가 좋아지는 물 마시는 법을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물은 시간별로 나누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2시간 정도 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섭취한 뒤에 한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된다면 물을 처리하는 기관인 신장, 콩팥이죠. 콩팥에 무리가 가게 되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나트륨 혈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물만 계속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막 계속. 그런 경우에 이게 적당량이면 당연히 우리가 땀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러한 수분의 손실을 좀 보충해 주지만, 너무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나트륨 혈증의 경우에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뿐 아니라 이 뇌 장애를 일으켜 의식 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실 좀 무서운 질환으로 물은 좀 시간별로 한 잔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 시 물 대신에 커피, 음료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 커피와 음료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생각보다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대용으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사실 커피와 음료수에 들어있는 카페인, 설탕 등 다양한 성분들이 물을 마셨을 때보다 소변을 통해 더 많은 배설을 유도하게 되면서 물은 많이 섭취했는데 체내 수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는, 마치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수분 섭취 시에는 커피나 음료수가 아닌 꼭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탄산수 역시 이산화탄소 함유로 인해서 한 pH 5.5 이하의 산성을 띠므로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 많이 들어보셨죠? 에나멜이 침식될 가능성이 좀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 음료는 되도록이면 지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황별로 물 온도를 좀 다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 온도라고 하면 좀 미지근한 물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미지근한 물이 우리 신체에 작용할 때 가장 좋은 온도인 것은 맞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병행하여서 섭취하면 사실 보다 좀 제대로 된 수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찬물의 경우에는 갑자기 마시게 되면 위장 온도가 내려가면서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기관에도 피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만, 운동 직후 등의 상황에서 또 찬물을 마신다면 뜨거운 몸을 빠르게 식힐 수가 좀 있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겠죠. 또한 따뜻한 물 역시 감기나 몸살과 같이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는 미지근한 물보다 노폐물을 체외로 더 빨리 배출시키고 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몸이 빨리 낫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므로, 이 뭐 평상시에는 그냥 조금 미지근한 물을 주로 우리가 음용하지만 찬물과 따뜻한 물도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맞춰 섭취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 너무 덥죠. 자, 이 더운 여름에도 러닝, 마라톤, 테니스와 같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다른 계절 대비 이 땀으로 인한 수분의 배출이 더 가속화됨으로써 이 물 섭취 방법이 가장 중요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러닝이 되게 유행이죠. 그래서 3, 3, 5 모여서 동호회식으로도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물 섭취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흘리게 되는 땀은 성분의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염화나트륨인 소금과 뭐 염화칼륨, 그리고 락틱액시드라고 불리는 젖산, 뭐 요소, 포도당인 글루코스 등이 소량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땀은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이 배출되면 될수록 몸 안에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낮아지게 되며 이 탈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탈수 증상은 단계에 따라 한 1%는 갈증 정도의 작은 현상이지만 한 2%부터는 뭐 식욕 상실, 3에서 4%부터는 구토감과 무력감, 한 5에서 6%는 체온 조절 상실, 뭐 맥박 및 호흡 증가, 뭐 정신 집중 장애 같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 운동 시에는 이 수분 손실량은 매일 꾸준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과도한 운동으로 수분 소실이 거의 한 체중의 6에서 8%까지 발생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죠. 따라서 운동할 때는 시작 30분에서 한 1시간 전에 한 300cc 종이컵 한 2잔 정도 먼저 마시고 운동을 시작한 뒤에, 운동 중에는 또 너무 많은 약을 섭취하게 되면 아까 이 체액과 혈액 내에 녹아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저나트륨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15에서 20분마다 한 150에서 200cc 정도씩 규칙적으로는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막 사이클, 축구, 이 농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고강도 운동을 통해 땀 배출량이 특히 더 많을 때에는 사실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전해질을 좀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 중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물과 이온 음료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마신다면 탈수 증상을 최대한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어린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서 위장염이 생기는 경우에 설사나 구토 등을 많이 해서 탈수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병원에 좀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온 음료 등을 좀 입에 물려서 어느 정도의 이온 음료가 조금씩 보충이 될 수 있게 하면 전해질 손실을 좀 예방하면서 수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함께 하루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면 대표적인 수분 다량 함유 음식으로는 오이가 있습니다. 자, 오이는 전체 성분 중에서 수분 함량이 한 95% 정도로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임과 동시에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한 멜라닌 함석의 억제, 이를 통해 피부색을 좀
밝게 해주고 피부의 민감성을 좀 낮춰줘 이 항염 효과도 일부 기대해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뭘까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수분 함량은 한 95%로 이 오이와 동일하며 거기에 또 뭐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A, C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 라이코펜 등의 이 항산화 물질을 통한 항암 효과 및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 억제를 통해 노화 예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미네랄과 비타민 함유에 따른 피부의 탄력 및 잡티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토마토는 꼭 먹어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자, 수박은 92%의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진 과일로서 간편한 수분 보충은 물론 베타캐로틴, 제 영상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타캐로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콜라겐과 단백질 보호를 통한 세포 손상을 좀 막아줌으로써 탄력 개선 및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수분 함량은 한 85에서 88%로 앞서 살펴본 뭐 오이나 토마토, 뭐 수박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체내 수분 유지율이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해도 수분을 좀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플레인 요거트는 칼슘, 철, 비타민 B군, 뭐 리보플라빈, 뭐 나야신, 판토텐산, 그리고 뭐 엽산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피부결 및 각질 개선을 통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이건 우유입니다. 자, 우유의 수분 함량은 한 87%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레인 요거트랑 비슷하며 섭취 시에는 물에 비해 소변 배출량이 좀 적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이 다양한 영양소를 통해 이 체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체내 수분 유지율 역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우유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레인 요거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호르몬과 이 카제인 성분에 의해서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이라고 불리는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자극하게 돼서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 우유를 마시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유 외에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다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물 섭취 외에 피부 자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들어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신 성분이죠.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의 한 1000배 정도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탈수된 피부에 수분 보충을 도와 거친 피부결 및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서도 꼭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러나 뭐 물광주사도 성분이 뭐다? 히알루론산이고요. 또한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물질의 한 침투를 막아서 피부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은 사실 보습뿐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피부 위에 천연 보호막 생성을 통한 피부 수분의 증발 방지 효과와 함께 좀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성질을 띄어서 우리 모든 피부 타입에 좀 적합한 좋은 성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이건 역시 피부 구조의 층판 장벽을 만들고 각질 형성 세포의 분할을 촉진하여서 각질층의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주고 이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층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세라마이드는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알로에베라가 있는데요. 이 알로에베라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성분 중에 한 99에서 9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 폴리사카라이드, 피토스테롤, 그리고 아연,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사용 시에 피부의 보습과 함께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쿨링 효과, 살리시산과 마그네슘, 그리고 락테이트 등에 통한 이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화상, 벌레 물림, 발진, 배인 상처 등에도 효과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 보충 외에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경화와 심장, 이 심부전 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권장 섭취량 대비 물 섭취를 더 줄여야 합니다. 우선 이 간경화는 영구적인 간 손상으로 인해서 이 간이 결국은 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심부전은 심장에서 혈액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과 짜내주는 펌프 기능이 결국 감소하는, 결국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쫙쫙 짜줘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간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만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리고 조직과 장기의 수분이 고이게 되는, 결국 이게 일종의 부종, 그리고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1일 물 섭취량은 최대 1리터 이하로 이러한 분들은 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소변의 색이 너무 맑거나 아니면 메스꺼운 증상이 생겼을 때는 물 섭취를 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소변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현상으로 건강한 소변은 유로크롬이라고 하는 이 색소와 체내 수분 함량의 조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옅은 좀 노란색을 띠게 되어 성인 평균 하루에서 한 6에서 8회 정도의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몸에 있는 수분의 함량이 많아지게 돼서 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잦은 소변 배출에 따른 과민성 방광 현상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의 함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피부나 이런 곳에 부종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뭐 손, 발, 입술 등이 또 약간 붓고 변색이 될 수도 있고, 이 신장, 콩팥의 이 수분 제거 기능 저하에 따른 좀 메스껍고 좀 피로하고 머리가 아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루 권장량에 맞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물은 식전이 아닌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식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전에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위액을 좀 희석시켜서 위장 운동을 좀 더디게 하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전에 막 물을 너무 마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실 너무 목이 마른 경우라면 정말 목을 좀 축일 정도로만 약간만 마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이후에도 바로 물을 마신다면 식전 시와 동일하게 위액 희석에 따른 좀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띄고 물을 섭취하는 게 위장 건강을 좀 지키면서 소화불량도 예방하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